서울시가 신월 7동 913 일대 재개발을 위한 신속 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김포공항 고도 제한 등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았던 양천구 신월 7동 일대가 최고 15층 2,9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전망입니다. 은평구 응암동의 한 식당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손님을 식당 주인이 심폐소생술로 살렸습니다. 찰나의 순간 주저없이 용기를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우리 동네 히어로 만나보겠습니다. 은평구가 한국공인중개사와 손잡고 전세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양측은 무등록 중개업자 지도 점검, 전세 피해 주민 대상, 공인중개사 상담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양천구 신월 7동 913 일대 재개발을 위한 신속 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1970년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형성된 이후 김포공항 입지에 따른 고도 제한 등으로 개발에 제약이 많았던 곳인데요. 특히 보차 구분 없는 협소한 도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당초 대상지는 인근에 김포공항이 있어 11층에서 12층 수준으로 개발이 가능했지만 신속 통합기획을 추진하면서 높이 제한이 해발고도 58.86m에서 66.49m로 완화됐습니다. 또 제2종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기부 체납 없이 최고 15층 높이로 지을 수 있게 됐는데요. 신속통합기획안에는 지향산, 곰달래공원, 오솔길공원, 독서공원 등 대상지 주변에 흩어진 녹지들을 연결하고 남부순환로 70기를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신설 역세권과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 동선과 연계하는 방안 등도 담겼습니다. 서울시는 신월 7동 913 일대 재개발 후보지에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안에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신월 7동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하정민 전주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와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전해드린 것처럼 양천구 신월 7동 일대 기존에 12층 수준의 개발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면서 14층에서 15층까지 높이를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성 면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기존보다 층수가 2개에서 3개 층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성 부분에서 현저히 개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재개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까다로운 절차라든지 그리고 혹은 위원장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적인 부분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됐고 또한 기존보다 사업성도 올라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속도감도 더욱더 빨라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업이 진행되면서 들어가는 과정의 요소들의 부대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이 지역에 신속 통합 기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개발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원주민 지원 대책, 주민 간의 갈등의 등 문제도 초래하진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구역으로 선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있고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제반 시설에 새로운 구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게다가 특히 신월동이나 이제 양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목동이라든지 옆에 바로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단지들이라든지 이런 데 커뮤니티라든지 지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가격 격차가 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개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현재 원주민들의 반발은 크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개발이 이제 빠르게 진행되다 보면은 노후화된 도로라든지 또 접근성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조화롭게 개발이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재개발 지역, 특히 이런 지역에 반대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성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타 지역과 다르게 크게 진통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이 지역은 원래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형성된 이후에 도로가 좀 협소하고 기반 시설도 부족했던 곳인데요. 신통기획을 통한 재개발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예.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서울 도심 내에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게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누리면서도 이제 구획이라든지 도로 정리가 되면서 지가가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목동 지역을 좀 언급했는데요. 근거리에 붙어 있는 지역이면서도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뭐 지가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생활 인프라적인 부분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대 부동산학과 하정민 개건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 응암동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손님을 식당 주인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네, 순식간에 벌어진 다급한 순간에 침착하게 대응을 하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우리 동네 히어로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은평구 응암동의 한 식당. 밥을 먹던 여성이 갑자기 테이블 위로 쓰러집니다. 그 순간 주방 쪽에 있던 남성이 여성에게 달려가 입속에 든 음식물을 빼냅니다. 두 테이블, 이제 마지막 테이블 두 테이블 있어서 유심히 뭐가 필요하시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으시면서 앞으로 꺼려지시기를 급하게 이제 달려갔던 상황이에요. 음식물로 기도가 막힌 상황은 아니었지만 여성이 의식을 잃고 힘없이 늘어집니다. 남성이 곧바로 여성을 바닥에 눕혀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심폐소생술은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됐고 여성은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목을 뒤로 제끼고 기도를 계속 유지한 다음에 다시 심폐소생을 하니까 숨이 턱 하고 트이시더라고요. 심폐소생술로 여성을 살린 주인공은 식당 주인입니다. 군대 시절 배운 응급처치법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제가 애가 세 자녀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이제 아이가 목에 골뱅이를 먹다가 걸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심폐소생을 배웠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의식을 잃었던 여성은 다음 날 케이크를 들고 식당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급체로 인한 이 위장 장애로 인해 가지고 심정지가 좀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행히도 이렇게 호흡은 빨리 돌아오셔서 크게 뭐 영향성은 없게 건강하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 곧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뇌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양재민 씨는 언제 생길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런 표지라든지 안내 같은 지침서가 이렇게 좀 있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구급 안전하게 구급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요령. 찰나의 순간에 주저없이 나선 용기가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어느 분이 뭐 되든 간에 제가 이 가게에서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뭐 길거리 지나가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어라도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먼저.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지난달 3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은평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사회초년생, 어르신 등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주민들의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무등록 중개업자 지도 점검, 전세 피해 주민 대상 공인중개사 상담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9월까지 넉 달간 소음기 등 불법 개조 이륜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배달 서비스 증가로 배기음 등 민원이 이어지자 소음기와 전조 등을 불법 개조한 이륜 자동차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소음기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지난해 불법 개조 이륜 자동차 714대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15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박람회에서는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 인사 담당자 간의 상담을 통해 현장 채용도 진행됩니다. 또 취업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직자를 위한 취업 상담과 이력서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하는데요. 이번 박람회는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서울시 50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연내에 이전 가능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옮겨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새롭게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인구 감소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18개 시군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공동 성명문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준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취지는 새로운 도시의 조성이 아니라 기존 지방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해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 위주의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가 미흡하였다는 반성을 토대로 기존 지방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혁신도시 인근 지방도시의 공동화를 초래한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루어져야 지방인구 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지방의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듦으로써 지역의 불균형은 심화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의 정체성 그리고 균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평가로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지방의 균형 발전은 이루어집니다. 지난 2005년 시작돼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제13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화성 전곡항과 제부도 일대에서 열립니다. 수도권 최대 해양문화 관광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는 해상 케이블카와 제부 마리나를 연계한 요트 승선이 체험이 가능하며 수상무대 공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또 시민 댄스 퍼레이드와 인기 가수 공연, 드론쇼, 어촌 체험마을 등 다양한 볼거리도 펼쳐지는데요. 화성 뱃놀이 축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 하나인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부터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10일간의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연 1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사나 출연기관 26곳에서도 시행하며 이후 민간 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